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들기 전 습관처럼 켜는 스마트폰 화면 속에선 다들 참 행복해 보이죠. 동창은 이번에 승진했다는데, 아는 후배는 벌써 내 집 장만을 했다는데, 좋아요를 누르고 축하 댓글을 달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은 아닐까? 서른이 넘으면 뭔가 안정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마흔 쉰이 넘어가면서는 이제 와서 뭘 다시 시작해.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라는 생각에 밤잠 설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손에 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느껴지는 그 공허함과 그 막막함.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건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여러분이 밤마다 느끼는 그 불안감이 사실은 가짜라는 걸 증명해 드릴 거거든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나는 뒤처진 게 아니라 나만의 속도로 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은 가볍게, 그리고 차갑게 식은 가슴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나를 찾아가는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왜 가만히 있다가도 남들 소식만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사실 이건 여러분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나서도, 자존감이 낮아서도 아닙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우리 뇌 속에 깊이 박힌 본능 때문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먼 옛날 원시 시대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때는 혼자 뒤처진다는 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건 곧 죽음이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맨수에게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기 딱 좋았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항상 눈치를 봐야 했어요. 내가 지금 무리랑 잘 맞춰가고 있나? 내가 저 친구보다 사냥 실력이 떨어져서 쫓겨나면 어쩌지? 이런 비교 본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살아남았고, 그 유전자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불안감은 사실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을 생존시키려고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이 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남보다 조금 뒤처진다고 해서 호랑이가 물어가진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뇌는 아직 원시시대 그대로라서 옆집 철수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치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비상벨을 울려대는 거죠.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이걸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불렀는데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해서 평가하려는 습성이 있대요. 특히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는 상향 비교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비참해질 수밖에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이 스마트폰과 SNS. 옛날에는 기껏해야 옆집 순이네, 건너 마을 도리네 정도랑 비교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제일 부자들, 제일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사람들의 화려한 삶,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전부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남들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 맛있는 거 먹는 순간, 성공한 순간만 편집해서 올립니다. 일종의 영화 예고편이죠. 반면에 나는 내 인생의 지루한 일상, 부부싸움 한 거, 돈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편집 안 된 지저분한 풀 영상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집된 화려한 예고편이랑 지루한 다큐멘터리 원본을 비교하고 있으니까요.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스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기쁨도 그 도둑에게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30대라서 늦은 것 같고, 40대라서 이미 끝난 것 같고, 10대라서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비교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에 인생의 밑바닥에서 보란듯이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 내가 지금 늦은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할 때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뒤처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지금 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하지만 막상 그 나이에 따라서 느껴지는 무게감이나 불안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이야기와 같은지 말이죠. 먼저 30대 여러분, 이제는 정말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20대 때는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30대가 되면 갑자기 무겁게 다가와요.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같은 숙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랄까요? 친구들은 벌써 승진하는데 나는 아직 제자리인 것 같고, SNS 보면 다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혼자인 것 같고, 30살까지는 이거 해야 한다. 30 중반에는 저거 해야 한다.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표가 자꾸 나를 재촉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 하나잖아요. 그 책을 쓴 J.K. 롤링 작가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해리포터를 쓰기 시작했을 때가 딱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는데 직업도 없고 돈도 없어서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았대요. 본인 스스로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자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죠. 심지어 원고를 완성해서 출판사에 보냈는데 12곳에서나 거절당했대요. 이런 걸 누가 읽겠냐면서요. 그때 롤링이 느꼈을 절망감, 상상이 가시나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싶었겠죠. 하지만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전설의 시작이었어요. 13번째 도전 끝에 책이 나왔고, 그 뒤로는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지금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하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진짜 인생 스토리는 J.K. 롤링처럼 그 막막함 속에서 이제 막 쓰이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아직 12번 거절당하지 않으셨다면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자, 이번엔 40대 여러분. 40대는 참 외로운 시기인 것 같아요.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죠. 위로는 부모님 챙겨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들 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정작 내 노후 준비는 시작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회사에서는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치이고, 이제는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할 나이라는 압박감이 엄청나죠. 지금까지 해온 게 이건데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해?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기분이 드시죠? 혹시 집에 다이슨 청소기나 드라이기 쓰시고 계신가요? 그거 만든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분 아세요? 이분이 그 혁신적인 청소기를 만들기까지 몇 번이나 실패했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5100이 7번이에요. 40대 중반까지 수입도 없이 아내의 월급으로 버티면서 창고에서 혼자 뚝딱거렸대요. 주변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죠. 야, 그 나이에 뭐 하는 짓이냐, 정신 차려라 하면서요. 하지만 다이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5127번의 실패는 그냥 실패가 아니라 안 되는 방법 5127개를 발견한 과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5128번째 시도에서 성공했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40대라고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실패가 두려우세요? 다이슨의 5127번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시행착오들이 어쩌면 성공을 위한 필수 데이터가 쌓이는 과정일 수 있어요. 40대는 끝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경험들이 폭발하기 직전의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50대, 60대 형님, 누님들, 인생의 후반전 참 막막하시죠? 정년퇴직은 다가오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껏 뭐 하고 살았나 하는 회한도 들고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무력감도 드실 거예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그냥 이대로 조용히 늙어가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KFC 할아버지 아시죠? 흰 양복 입고 지팡이 짚은 그 인자한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 말이죠. 이분이 KFC를 창업해서 성공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무려 65세가 넘어서였어요. 그 전까지는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요? 철도 소방원, 보험 외판원, 타이어 영업사원, 안 해본 일이 없었대요. 심지어 65세 때는 전 재산이 낡은 트럭 한 대랑 사회보장연금 105달러가 전부였대요. 그 나이에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샌더스 할아버지는 트럭에 압력솥 싣고 식당들을 찾아다녔어요. 내 치킨 레시피 좀 써주시오 하고요. 몇 번 거절당했는지 아세요? 1008번이요. 1000번이 넘도록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노인네가 주책이다. 맛없다. 필요 없다. 온갖 수모를 다 겪었겠죠. 하지만 1009번째 식당에서 드디어 OK를 받아냈고 그게 전 세계 KFC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65세 빈털터리 노인도 해냈습니다. 1008번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50대, 60대라고 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여러분의 진짜 전성기는 커넬 샌더스처럼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럴 때 쓰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각자 다른 나이, 다른 위치에 서 있지만 결국 모두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J.K. 롤링도, 제임스 다이슨도, 커넬 샌더스도 그들이 가장 힘들고 불안했던 그 순간이 바로 성공의 씨앗이 움트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시기를 지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나만 뒤처진 게 아니라는 생각 조금 드시나요? 그런데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에이, 그건 그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거지. 그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었겠지. 나는 그냥 평범한데.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왜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깎아내리게 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일종의 착시 현상에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때 일이에요. 전투기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기지로 돌아왔는데 비행기에 총알 자국이 수두룩한 거예요. 특히 날개랑 꼬리 부분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지휘관이라면 어디를 더 튼튼하게 보강하시겠어요? 총알을 많이 맞은 날개? 아니면 꼬리? 보통은 당연히 구멍난 날개를 고쳐야지 생각하죠. 그런데 수학자들은 정반대로 말했어요. 총알 자국이 하나도 없는 엔진과 조종석을 보강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날개에 총알을 맞은 비행기는 살아서 돌아왔지만 엔진이나 조종석에 맞은 비행기는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아 돌아온 비행기만 보고 판단했던 거죠. 이걸 생존자 편향이라고 해요. 우리 인생도 딱 이래요. 우리는 성공해서 살아남은 사람들만 봐요. 서점의 베스트셀러, 뉴스에 나오는 부자들, 유튜브에 성공한 사람들, 그 뒤에 가려진 엔진에 총알을 맞고 취약한 수많은 실패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노력하면 다 되는구나.
근데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문제인가? 아니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한 0.1%의 데이터만 보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실패했다고 느끼시나요?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나요? 우리는 남들의 화려한 결과만 보고 그들이 겪은 비참한 과정은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이 겪는 지금의 어려움도 어쩌면 더 큰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친구 인스타그램 보면 어때요? 해외여행 가서 샴페인 마시고 아이들은 천사처럼 웃고 있고 남편은 자상하고 완벽해 보이죠? 근데 진짜 그럴까요? 그 사진 찍기 2분 전에 부부싸움 했을 수도 있어요. 아이한테 너 똑바로 안 웃어? 하고 혼냈을 수도 있고요. 카드값 때문에 밤새 끙끙 앓다가 딱 한 장 건진 행복한 사진을 올린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남들의 인생 예고편이랑 나의 리얼 다큐멘터리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찌질한 모습, 불안한 마음, 통장 잔고를 다 알잖아요. 근데 남들은 포장된 겉모습만 보니까 당연히 내가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죠. 이건 애초에 공정한 게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함정. 사회적 시계라는 거예요. 30살엔 결혼해야지. 40살엔 집 사야지. 50살엔 임원 달아야지. 누가 정한 걸까요? 이 기준들은요. 사실 60년 전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는 평균 수명이 60세였으니까 20대에 결혼하고 40대에 성공해야 했죠.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시계가 달라졌어요. 옛날 시계를 차고 현재 시간을 보니까 자꾸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에는 운도 필요하고 타이밍도 필요해요.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의 시간대가, 여러분의 타이밍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왜 불안했는지, 어떤 함정에 빠져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 불안을 없애고 나만의 속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내일부터는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우리가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그게 얼마나 억울한 착각이었는지 아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옥죄고 있던 그 경주라는 프레임 자체를 한번 깨부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우주 좋아하세요? 태양계 행성들 생각해 보세요. 수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88일이 걸려요. 엄청 빠르죠? 그런데 목성은요? 무려 12년이나 걸려요. 토성은 더 오래 걸려서 29년이나 걸리고요. 그럼 목성이 수성보다 느리다고 해서 나는 실패한 행성이야 하고 자책할까요? 토성이 목성은 벌써 2바퀴 돌았는데 나는 아직 반도 못 돌았어 하고 우울해할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궤도에서 각자의 속도로 돌고 있을 뿐이에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빠르고 느리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옆 사람이 빨리 간다고 해서 내가 늦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궤도를 도는 거고 나는 나의 궤도를 도는 거예요. 도착지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달라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 몇 가지 더 해드릴게요. 아까 커넬 샌더스 할아버지 이야기 기억나시죠? 65세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고도 우리 주변에 그리고 역사 속에 늦었다는 말을 비웃듯이 보란듯이 성공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배우 윤여정 선생님 아시죠? 연기 경력이 50년이 넘으셨는데 대부분은 그냥 연기 잘하는 중견 배우 정도로만 불리셨어요. 물론 훌륭한 배우셨지만 세계적인 스타는 아니었죠. 그런데 74세가 되시던 해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으셨어요. 한국 배우 최초로요. 칠순 잔치도 다 지난 나이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신 거예요. 만약 윤여정 선생님이 60세에 내 전성기는 다 갔어.
이제 은퇴나 해야지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 멋진 수상 소감을 영영 못 들었겠죠. 혹시 결혼 준비해 보신 분들은 베라왕 드레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적인 웨딩드레스 디자이너죠. 이분은 원래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어요. 그러다가 패션 잡지 기자가 됐고요. 40살이 될 때까지 드레스 디자인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본인 결혼식 때 입을 드레스를 찾다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직접 디자인한 게 시작이었대요. 그때 나이가 40이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 신부들이 가장 입고 싶어 하는 브랜드가 됐죠. 여러분, 14세 윤여정, 세 베라 왕. 이분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인생에는 정해진 전성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피는 시기도 다 달라요. 봄에 피는 벚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국화도 있고, 겨울 눈 속에서 피는 동백꽃도 있어요. 국화가 벚꽃 보고 나는 왜 봄에 안 피지? 하고 슬퍼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계절이 오면 그때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 하고 뒤처지기 싫어할까요? 결국은 행복해지고 싶어서잖아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정말 행복할까요? 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요. 연봉이 7천에서 8천만 원을 넘어가도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도가 그만큼 올라가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돈을 더 벌려고 스트레스 받고 가족이랑 멀어지고 건강 해치고 그러면서 행복도는 뚝 떨어진다는 거죠.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연구 결과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첫째, 좋은 인간관계, 가족, 친구, 연인과 따뜻하게 지내는 것. 둘째, 일의 의미,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 셋째, 건강,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요, 남들과 비교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에서 내 주변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거예요. 승진 좀 늦어도, 집 좀 작아도 내 가족이랑 웃으면서 저녁 먹을 수 있고, 친구랑 속 깊은 얘기 나눌 수 있고, 내 일에서 보람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삶, 그게 진짜 성공 아닐까요? 자,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봤어요. 우리는 겸주마가 아니에요. 각자의 궤도를 도는 행성들이에요. 그리고 꽃피는 시기는 다 달라요. 70대에 필 수도 있고 40대에 시작될 수도 있어요. 이제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셨나요? 아, 나도 나만의 계절을 기다리면 되겠구나. 지금 내 속도대로 가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들을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내일부터 당장 내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방법들이에요.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왜 불안한지, 그게 얼마나 헛된 비교인지, 그리고 인생은 각자의 속도가 있다는 것까지 쭉 이야기했죠?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나요? 그런데 솔직히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또 불안해질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습관처럼 SNS 켜고 남들의 소식을 듣고 우울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불안 해소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장담컨대 인생의 만족도가 확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 해결책, 비교의 대상을 바꿔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교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옆을 봤잖아요. 친구, 직장 동료, TV에 나오는 부자들. 이제부터는 고개를 돌려서 뒤를 보세요. 누구를 보냐고요? 바로 과거의 나예요. 남들과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제의 나, 1년 전의 나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내가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나?
저번 달보다 마음이 좀 더 편안해졌나? 어제보다 오늘 더 건강한 음식을 먹었나? 이것만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비교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나는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얼마나 빨리 가든 상관없어요. 나는 내 속도로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해결책, 정보 다이어트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바로 SNS 다이어트입니다. 솔직히 우리 하루에 핸드폰 너무 많이 보잖아요. 특히 자기 전이랑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는 것, 이거 최악이에요. 뇌가 무방비 상태일 때 남들의 화려한 삶을 쏟아붓는 거니까요. 딱 하루 30분만 줄여보세요. 아니면 밤 10시 이후에는 SNS 금지, 아침 식사 전에는 핸드폰 안 보기 같은 규칙을 정해보세요. 처음엔 좀 심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낄 거예요. 불필요한 정보, 남들의 자랑거리, 이런 노이즈가 사라지니까 내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세 번째 해결책, 나만의 성공 점이하기. 세 번째는 종이와 펜이 필요해요. 시간 날 때 조용한 카페에 가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성공은 뭘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말고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거요. 강남 아파트 30평 이런 거 말고 주말에 가족들과 캠핑 가서 웃고 떠드는 삶.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매일 아침 여유롭게 마시는 삶. 은퇴 후에 작은 텃밭 가꾸며 사는 삶. 이런 구체적이고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서 진짜 성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적어두고 자주 들여다보세요. 그럼 남들이 뭐라든 흔들리지 않게 돼요. 어차피 나는 내 길을 가고 있으니까. 네 번째 해결책, 감사일기의 마법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이게 그냥 좋은 말 같죠? 아니에요.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생존 본능 때문이죠.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면 뇌를 긍정 모드로 재훈련시킬 수 있어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자기 전에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점심이 맛있었다. 버스 정류장에 가자마자 버스가 왔다.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뇌가 하루 종일 감사할 거리를 찾게 돼요. 이것도 감사하네? 저것도 좋네? 그럼 자연스럽게 불안이나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남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 비교하기, SNS 사용 시간 줄이기, 나만의 성공 기준 적어보기, 매일 밤 감사일기 3줄 쓰기.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뒤처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시험지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 사람 답안지를 훔쳐보면서 쟤는 벌써 다 풀었네 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문제 자체가 다른데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각자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각자 다른 풍경을 보며 걷는 긴 여행입니다. 누구는 일찍 도착해서 쉴 수도 있고 누구는 천천히 가면서 꽃구경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삶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시간대에서 당신만의 속도로 아주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불안해하지 말고 푹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엔 거울 속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내 속도대로 가고 있어. 당신의 그 걸음을, 당신만의 그 속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